네, 올해로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 일어난 지 38주년이 됐습니다. 38주년 5.18을 앞두고 5월 광주를 다룬 영화가 있어서 화제인데요. 바로 영화 임을 위한 행진곡입니다. 오늘 이 영화를 만든 박기복 감독과 함께 영화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영화 제목을 듣는 순간 임을 위한 행진곡이라는 노래 제목도 같이 생각이 났거든요. 가끔 그렇게 물어봐요. 왜 임을 위한 행진곡이냐? 네. 근데 이제 그 노래는 82년도 윤상훈 열사하고 박기순 열사의 영혼 결혼식을 위해서 만들어진 노래거든요. 네. 80년 5호라고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관계가 없을 수 있는 노래예요. 네. 이 노래가 결국은 이제 학생운동 혹은 노동운동 현장에서 불러지면서 그 노래가 갖는 멜로디와 어떤 가사가 전달하는 대중성이 상당히 좀 와닿는 게 강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80년 5월을 상징하는 노래로 대표적인 노래로 불려지지 않았나 이런 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먼저 영화를 잠깐 보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보시죠. 뇌에 총알이 박힌 채 37년을 생존했다. 기적에 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누구세요? 그때 죽었으면 열사라는 소리라도 듣지. 왜 살아남으셨어요? 데모하면 세상 바뀐다고 생각하죠? 중요한 건 그 신념 아니겠습니까? 집에 가자. 절수야, 집에 가자. 칠 년 전 일을 기억한 사람 몇이나 된다고 생각해. 근데 그게 아니더라. 네, 예고편을 잠시 보고 왔는데요. 보니까 5.18을 겪고 정신분열증을 앓는 엄마와 그 딸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정확히 영화는 어떤 내용인가요? 살짝 귀띔해 주실 수 있다면. 네, 결국은 이제 이 영화가 과거와 현재 연속성 위해서는 인물의 구조를 네. 엄마와 딸로 모녀 관계로 시나리오 단계에서 만들 수밖에 없었고요. 네. 네. 이제 그 딸을 통해서 과연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인가. 네, 결국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네.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의 뭔가 광주를 자잘한 구조들이 들어오기는 하는데 모녀를 통해서 네. 많은 광주 이야기 혹은 80년대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시나리오 어떤 영상적으로 구조상 모녀 관계를 설정해 놓은 거. 그러니까 5.18을 직접 겪은 어머니와 또 네. 그걸 겪지 못했던 딸의 이야기네요. 이야기죠. 그러니까 네. 과거 현재를 이어주는 어떻게 보면 인물을 배치를 하셨네요. 맞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5.18을 겪은 엄마와 또 엄마의 아픈 과거를 알아가고 이해해가는 딸의 이야기를 그리신 건데요. 이 영화를 왜 만드셨는지, 이제까지 5.18을 다룬 영화들도 종종 있었는데 이번 영화를 통해서 던지고 싶었던 메시지는 어떤 것이었는지 그런 것들이 궁금한데요. 근데 이제 역사라는 것은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보는 거울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결국 가장 거기 명제에서부터 출발한 영화라고 봐요. 네. 과거가 과거로서 끝나고 단절돼 버리면 어떤 영화뿐만이 아니라 다른 문학이나 뭐 다른 장르에서도 별로 의미가 저는 없다고 이제 바라봤었고요. 네. 네. 요즘 많은 적폐 청소년 운동이 벌어졌는데 네. 이것도 일종의 역사의 적폐거든요. 네. 그걸 무슨 이야기냐면 80년 5월에 광주 학살에 대한 명령자가 누구냐, 발포 명령자가 누구냐, 아직 법적으로 규정이 돼 있지 않아요. 네. 이제 이 영화에서 그걸 적시하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뭐 진상 규명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5.18 광주 정신을 잘 물려주고자 하는 어떤 그런 의무감도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궁금한 게요. 감독님은 그렇다면 80년 5.18을 직접 겪으셨나요? 당시에 제가 고등학교
광주 진흥고 3학년 재학 중에 있었어요. 네. 집은 화순이었고요. 네. 화순에서 광주로 통학하는 시내버스 타고 통학하는 학생이었는데 젊은 남녀 대학생들이 네. 쓰러져 있는 피투성이 돼가지고 쓰러져 있는 아이고. 버스 안에서 그 환경을 스치고 갔었고 네. 승강장을 향해서 계엄군들이 7, 8명이 쫓아서 오는 칼을 가로지르고 네. 손에 곤봉을 들고 네. 버스를 세우려고 했었고 이제 그런 기억들이 네. 그러니까 지금이 그때 당시 제가 이제 시를 썼던 네. 문학 소년이었어요. 네. 이제 그때부터 이제 시들을 좀 많이 바뀐 거죠. 네. 흐름이. 큰 영향이 예, 있었군요. 어떻게 보면 참여시, 우리가 말하는 민중시. 네. 그러면서 이제 광주에 대한 기억들이 계속 지금까지 흘러왔었던 거죠. 그리고 지인분들이 또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도와주셨다고요? 촬영 과정에서도. 네, 물론 이 영화를 개봉을 앞두기까지 만들어낼 수 있었던 부분이 네. 결국은 광주 전남의 그 선배 후배 진흥고 총동문회 전국에 한 3,500여 명의 후원자님들 그 힘을 얻고 저희들이 촬영을 정말 어려운 과정에서 마쳤고 네. 결국 5월 16일 개봉을 앞두고 네.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 개봉까지만 해도 3년이 걸렸다고 하는데요. 네. 제작하고 개봉하는 이 과정에서 우여곡절이 참 많았다면서요. 네, 많았죠. 물론 저희 영화가 이제 대기업이나 어떤 기관 이런 투자를 받고 만든 영화가 아니고 네. 이제 박근혜 정부 때 시작했던 영화거든요. 탄핵 이전에 훨씬.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물련 행리고 제목도 그러고 또 광주 80년 5월이라는 소재도 그렇고 그래서 상당히 그 박근혜 정부의 대책점을 갖는 영화였을밖에 없다 보니까 그렇죠. 쉽게 도움을 준다라든가 이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네.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80년 5월이 왜 좋은 세상 그 아주 안 좋은 군부 독재 이런 치하에서 인권이 유린된 상황에서 광주 시민이 분연히 일어났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가치의 문제예요. 좋은 세상, 좋은 상황에서 영화가 만들어진다 했을 때는 그건 별로 의미가 저한테는 없었어요. 그게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광주 정신과 같다고 생각했었던 거고. 네. 그런 억압과 탄압 속에서 결국 한번 부딪혀보자. 그것 또한 광주의 그 80년 5월하고 같을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좀 박근혜 정부 시절 때 진짜 필요했던 게 광주 정신이지 않았나. 그렇죠. 그런 생각에서 예, 시작을 그것 하셨던 때문에 거군요. 자존심이 문제 있어 솔직히. 자존심의 예, 문제가. 그래서 갈 때까지 가보자 했죠. 네. 그때 당시에 저희들 카피가 갈 때까지 가보자. 그 스토리 펀딩에 네. 네. 갔었죠. 물론 어려웠지만 결국은 광주 전남이 해낸 거죠. 사실 투자자들을 찾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스토리 펀딩이라는 이 SNS를 통해서 돈을 모으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보면은 힘들게 전 국민의 지지 속에서 탄생을 한 거네요. 네, 그래서 이 영화가 이제 국민 제작 영화라고 붙이는 거예요. 네. 제가 만든 게 아니라 뭐 일정한 몇 개의 그 대기업이 만든 게 아니라 그 많은 전체까지만 4,000명의 사람들이 네. 후원자들이 만든 거죠. 네. 애초에 목표액이 5천이었는데 그거보다 예. 훨씬 더 많은 액수가 거쳤다고. 거의 2배 가까이 됐다고 하시던데요. 그렇죠. 이제 그게 이제 결국 가능성을 열어주는 힘이었죠. 아, 네. 되는구나. 정말 우리는 힘이 그것까지도 없으셨을 못 것 미칠 줄 알았었죠. 네. 근데 그만큼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전국적으로 80년 5월이 갖는 그 일반 후원자들이 관심과 네. 그 정의로움에 이제 그런 그 따뜻한 가슴들을 갖고 있구나 이런 걸 느끼면서 이제 힘을 얻은 거죠. 그렇군요. 뭐 거의 온 국민의 도움으로 탄생을 했다라고 말을 해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굉장히 또 색다른 시사회를 하셨다고 들었어요. 전국 각지의 후원자들과 함께 찾아다니면서 시사회를 했는데 광주에서 그 시사회가 제일 먼저 열렸다고 합니다. 그 현장 함께 보고 계속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평상시에 5.18에 대한 아픔을 정확하게 기억하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제가 후원했던 한 영화가 개봉한다고 하니까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요. 감회가 새로워요. 이 영화는 뭐 저희들이 만든 것보다 그분들이 만든 영화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영화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것도 감사의 말씀드리고. 출연 데이가 왔을 때 굉장히 뭐랄까 너무 하고 싶었고 너무 해야 되는 얘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열심히 촬영했고요. 재밌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있으면은 나도 과연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내 심장에 뜨거운 피가 아직도 흐르는지 확인해보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감동도 있고요.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 마음이 울컥합니다. 제가 중학교 때 직접 겪었던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어떤 영화보다도 더 사실적으로 표현한 것 같고요. 마지막에 결혼을 모티브로 해서 그 두 사람의 못 이루어진 사랑이 마지막에 그 딸에 의해서 이루려고 하는 그 장면에서 뭉클했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역사를 이렇게 영화로 만들어 주셔서 모두가 공감하고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관객들의 얘기까지 들어봤는데요. 다들 인터뷰하시는 내내 눈가가 초롱초롱하시고 감동을 받으신 것 같아요. 네. 그 전국적으로 관객들의 반응이 어땠나요? 저희들이 4월 9일 날 그 광주에서 첫 시사회 출정식을 했었고요. 네. 그 4월 20일 날 춘천에서 마지막 그 시사회를 가졌거든요. 그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먹먹하다.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든다. 네. 또 한 가지는 가장 최근에 봤던 택시 운전사보다 전혀 다르면서 혹시 내용적으로는 아주 풍부하다. 감동적이다. 이런 평을 내려주셨거든요. 이제 그런 그 평가들이 앞으로 영화가 좀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겠구나. 이런 가능성과 이제 그런 그 기대를 갖고 있죠. 우리들의 이야기니까 우리 광주 전남 우리 남도분들이 그 바람을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뭐 제작 과정 때부터 전 국민이 이제 힘을 모았는데 이제 개봉을 앞둔 시점에서 또 한 번 전 국민의 힘이 필요하지 않을까. 또 흥행몰이까지 갔으면 좋겠는데 맞습니다. 5월 16일에 개봉한다고요. 네. 많은 분들 특히 젊은 세대들이 좀 많이 보고 5.18에 대해서 다시 기억해주면 참 좋겠는데 감독님이 저희 빛날 시청자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신다면. 저를 비롯해 뭐 저희들 많은 스태프들이 이 영화를 젊은 분들이 많이 봐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를 어떤 이른 세대에게는 참 미래가 없다. 결국 이 영화에 어떤 가장 그 만들고자 했던 의도도 그렇고 또한 그 역사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삶의 가치, 인권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소중한 어떤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호응해 주셔가지고 좋은 영화로 남아있기를 좀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정말 우리 5월 광주 정신이 헌법 전문에 수록되는 일도 남아있고요. 또 우리 정신을 다음 세대에 잘 전달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만큼 이 영화 애써주 우리가 제일 첫날 한번 가서 개봉 첫날. 5월 16일이 개봉이라고 하는데 가서 딱 한번 보고 주변 분들에게 또 추천도 해드리고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